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해협 관련 발언을 비난한 중국에 대해 한국과 타이완 문제를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협상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최근 타이완 해협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거칠게 비난한 데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타이완과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동맹인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go about this in coordination with our important allies and partners, of which,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m. And we will keep coordinating with friends and allies across the Indo-Pacific to advance what we believe is our shared prosperity and security values, including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진강 외교부장은 21일 포럼 행사 연설을 통해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중국의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Certainly, any country that is engaging with the DPRK and helping the provision of their or the growth of their ballistic missile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that would of course be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한 성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며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도발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 같은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1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관련 담화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결정했다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VOA의 관련 질문에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전례 없는 미사일 실험과 핵활동, 위협적 발언 등 도발적인 행동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이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중국과 북한 등을 4대 적대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들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진화함에 따라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는 미국에 매우 초점을 맞춘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대 적대국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 자신의 국토안보부 부장관 재임 시절 이후 그들의 사이버 역량은 발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과 미국 대중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사이버 보안을 통해 우리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이 문제를 동시에 함께 제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 다음 세대가 북한 변화에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북한의 인권 개선과 국제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정박 국무부 통화태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심 외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From the EAP side, East Asia Pacific Affairs Bureau side, that we see human rights as part and parcel of the WMD programs. As you've seen Ambassador Linda Thomas Greenfield say in New York, is that the regime continues to divert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his nuclear weapons program. 정박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관련 서한에 전년보다 2배가 많은 62개국이 서명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 진전을 보이면 자신은 이를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인권과 안보를 함께 다루면서 옛 소련을 상대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6년간 핵 억제와 통제, 비확산 문제를 다뤘던 자신이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는 건 인권 문제와 안보를 함께 다루지 않는 한 핵 위협과 인권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옛 교훈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So he favored human rights not just because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he considered it a moral imperative, but also because it was the path to achieving our national security goals.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의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71발의 탄도미사일은 쌀 100만 톤을 구입해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양이며 따라서 무기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nd human rights abuses are two sides of the one coin. The missile cost, food, suspected radioactive exposure near Punggye-ri nuclear test sites, and all those things are closely show us how closely those military provocation and human rights issue are related.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보호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기본적 자유가 탄압받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신화 대사는 북한의 이 같은 법들은 자본주의 문화가 이미 북한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면서 이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다음 세대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들을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견고한 원칙을 앞세워 흔들림 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직장교육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견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남북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장관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해 비핵화와 민생, 개방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 탄압과 군사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진면목을 국민과 국제사회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부가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은 영내 안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연구기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동서센터와 한미경제연구소 KEI, 한국의 최종현 학술원은 20일 출간한 미한 관계 현황에 대한 소책자 개정판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개정판은 특히 미한 양국은 영내 양자 및 다자 간 군사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분쟁에서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날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춘 동맹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여러 군사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미국과 한국 공군이 광주기지와 한반도 상공에서 대규모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훈련 5일째인 이날 동해상에서 미한 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35B의 동시 비행 장면 등 여러 훈련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미국 전력으로 F-16과 KC-135 공중급유기, F-35B 등 40여 대가 참가했고 한국 전력으로는 F-35A와 F-15K 등 60여 대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합현제군 종합훈련 KFT 영상을 공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군작전사령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미한 공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